이것저것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우선 제시된 조건이 익숙함은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작년 구평이나 이런 건 좀 미리 풀어보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변형 문제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까지 얘기를 했고 f 프라임 10을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이게 아마도 fx를 다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fx가 뭔지 몰라? 그런데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야. 그러니까 요걸 쓰고 가야 될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긴 한데 아무튼 요거 다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이 조건으로서 그러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하고 봤더니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x가 0이 아닌 그렇죠? 분모에 x를 넣어줘야 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를 무엇으로 2로 나누고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쓰여진 게 여기 2x 그 다음에 f 2x 마이너스 f 0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됐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나 그냥 극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x가 0으로 가까이 갔어요. 근데 x가 0보다 크던 작던 상관없죠. 샌드위치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x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연소함수잖아. 그러니까 2분의 f'0 이렇게 쓰게 되겠고 마이너스 2 그죠?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이 자리가 f' 그냥 뭐예요? 0이죠 0 그죠? 0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사실은. 맞아? 부등호가 반대가 되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데 상관은 없지 않냐라는 거죠. 크게 이렇게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럼 만약에 봐봐. x가 0보다 커. x가 0보다 만약에 작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x가 0보다 큰 상태에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엄밀하게 보면 무슨 계수? 우미 이렇게 되죠. 우미. 맞죠? 그지? 우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그래도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 게 맞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른 걸 나눠 정리한 게 아니라 부등식을 그냥 쓰는 거니까. 그럼 이걸 좌미 우미를 이제 나눌 필요는 없으니 그냥 0으로 수렴해요. 0으로 가까이 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시작을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까지 생각을 했죠. 그럼 f'0은 뭐냐라고 봤을 때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다시 양변에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저 부등식 그대로 써도 되나 이거죠. 그죠? 샌드위치 법칙 등등의 그런 성질도 있었으니까 예전에 보면. 그럼 어쨌든 이걸 대입을 해보면 얘는 뭐라고 해야 돼? f'0 b죠. 2분의 b 마이너스 2가 f'의 0이니까 이거 그냥 b가 되면서 이게 b에 대한 부등식으로 그냥 설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네. 그럼 이거 정리하면 이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이게 2분의 b니까 자, b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조건으로 하나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네. 그죠? 이렇게 하나.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식의 모양들이 다 있으니까 대입해서 연립부등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들긴 하지만 너를 좀 써보면 f의 미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너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3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잡고요. 자, 이 자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쨌든 이 cc는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없지. 그죠? 그럼 2x를 집어넣은 거니까 8x의 세제곱을 4ax의 제곱 2bx를 얼마로? 2x로 나누는 셈이죠. 이렇게. 근데 x는 0이 아니니까 4x의 제곱 2ax 이렇게 되면서 그냥 b로 끝나지. 이 자리가.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x의 4제곱 이렇게 쓰여지면 적절한 이항을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냥 연립부등식이 바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너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그잖아. 그럼 너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이항하면 어떻게 되니? 봐. 이게 2분의 5니까 x제곱이 그럼 이게 2분의 3x제곱으로 가겠죠. 이게 이항하면 2분의 3x제곱 요거 그냥 묶어서 간 거예요. 그럼 ax 없어지니까 플러스 ax 이렇게 되겠고요. 2분의 b하고 그냥 통째로 다 넘겨. 그럼 플러스 2 얘만 남는 거 아니야. 왜냐면 x제곱 다 썼죠. x 넘어갔죠? 너 잘 썼는지 봐. 그럼 그쪽으로 다 넘어갔으니까 항상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야지. 되고. 아 그럼 이거는 좀 뻔하지 않나? 얘 때문에 넘긴 거기도 하고 선생님은. 두 번째는 4차는 우리가 또 뭐 미분 이런 재료들이 있으니까 이게 넘겨버리면 x 4제곱
하고 봤더니 요거는 좀 문자가 두 개가 있어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4x제곱 이렇게 잡고요. 그쪽으로 입을 벌려 2ax 플러스 b. 그래봤자 뭔데? 이건 직선이야. 얘는 고정되고 뭐 접선 등등 가지고 풀 수 있었지. 그럼 너도 만족하고 너도 이건 그냥 미분 개념 쓰면 되는 거고. 이쪽은 그냥 판별식 들어가면 되니까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잘 썼는지 보시죠. 항상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4분의 t 값시다. 4분의 t 써주고요. a제곱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2는 오히려 조심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또 하나가 어쨌든 나오기는 해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b도 범위가 있고 또 그죠? 그럼 얘 잘 연결하면 되겠네 라고 했을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얘까지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고 봤더니 자 왼쪽에 있는 저 함수가 우함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미분을 안 해도 보이는 함수의 그래프죠. 이렇게 돼버리면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저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y축 기준으로 접하고 자르고 이렇게 이제 대칭이잖아요. 대칭. 이 자리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미분 안 해도 아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1대 루트 2잖아. 이 자리가 루트 1하고 루트 2. 물론 이제 미분하면 되지. 자체를 미분하면 되는데 이 자리가 루트 2라고. 그러니까 너의 자리가 극소의 위치고 여기가 루트 2, 얼마? 집어넣어주면 2, 마이너스 3가요? 그죠? 그치? 자, 그런데 말이지. 여기에 있는 너 2ax 플러스 b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값이야. 그러니까 저런 범위에서 설명을 했고 이거 y절편이 음수니까 여기 어디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얘를 보는 순간 야 이거 못 그려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야 이게 여기 있어야 되잖아. 답 딱 나왔지. 답 딱 나왔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근데 이 절편이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함수밖에 안 된다고. A가 0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봐도 되고요. 어떻게 봐도 되냐? 자 봐. 주어진 영역에서 루트 1을 집어넣어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보다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쟤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직관적으로 A의 값이 0이고 야 B가 마이너스 4인 경우밖에 없어 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얘도 하나의 함수를 취급을 해서 여기다 루트 2 집어넣어 준 게 너한테 루트 2 집어넣어 준 2 루트 2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되죠. 이거. 마이너스 2 루트 2 A 요거 집어넣은 거 또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변변 더해봐. B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봐봐. B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너이고 그럼 여기서 끝났네. 따라서 B는 뭐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다고 여기. 근데 B가 마이너스 4인 걸 여기다 집어넣어봐.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A는 0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약간 문제가 조금 그렇다? 아무튼 상수함수로 뚝 떨어져. 끝났지.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에 뭘 찾으라고 그랬다? F'10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3 X제곱에 어쨌든 얘는 날아갔고 B는 마이너스 이렇게 F'10 그러니까 300에서 4 뺄 거니까 296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되네. 나는 이렇게 풀었어. 나는 그냥 약간 노가다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되게 너무 좀 허무하다는 생각 좀 들었고 이렇게 이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 좋은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시험 시간에 너희들이 풀 때도 조금 뭔가 불명확한 상황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파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조건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예쁘게 추론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놓친 게 아닌가. 예쁘게 풀 필요는 없거든 내가 보기에. 예쁘게 푼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냈다. 21번이고요. 난 개인적으로 불호, 별로인데 어쨌든 뭐 평가원이 된 문제니까 뭔가 의도는 있겠었겠지. 내가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는 없네요. 그냥 함수의 그래프와 미분과의 관계, 부등식, 전년도 기출 문제를 보고 뭔가를 좀 떠올리신 것 같긴 한데 나는 이제 출제자가 어떤 의도였을까를 조금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예. 이게 의도였을까? 그렇습니다. 넘어가죠. 기존에 있었던 유사한 기출도 좀 있고 하니 이 정도 판단. 그러니까 함수를 3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려가지고 풀었던 기출 문제도 있어. 너의 최대와 너의 최대와 얘의 최소 사이에 뭔가 이렇게 놓는 그런 어떤 추론형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좀 엮어서 내보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정확한 의도는 나도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의도 파악이 좀 잘 안 되는 그냥 부등식
문제를 내려고 했던 건지. 자, 21번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내 생각에는 22번에서 뭔가 좀 승부가 걸 만한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들어갔어도 밸런스는 좋지 않았을까? 너무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나는 상관없다고 봐. 22번에 확실하게 킬러를 집어넣던 지금처럼 난이도를 줬던 정답률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아주 큰 변화, 그 격한 변화는 없지 않았을까. 라는 차원에서 22번은 놓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다.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또 보여지는 거죠. 이것도 나는 좀 뒤통수라고 생각해요. 6평에서 지수로그 문제를 낸 거를 봤을 때 6평 지수로그의 22번 문제는 어쨌든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렵습니다. 추론이 필요했던 거고요. 평행이동이었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숨겨놨으니까 좀 어렵다면 22번은 되게 직접적인 표현이라서 이거 22번이 아니다 그러면 아주 평범한 사점이라고 보는 게 난 좀 맞지 않나. 단, 계산지요. 이제 이게 문제죠. 22번 얘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 구평 대비 모의고사 얘기를 하면서도 지수로그 문제 몇 개 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었던 거야. 결국 의미 있는 문제는 전년도부터 좀 시작이 됐다. 아이들이 지수로그에서 정답률이 확 가는 게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22번에 넣는 그런 무리수도 좀 택했다. 그러니까 지수로그에 관련된 문제는 자, 기하적인 요소를 복잡하게 물어보는 문제도 문제지만 결국엔 대수적으로 식이 꼬일 때 그 지구력 싸움에서 니들이 버텨낼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계산 좀 조심해라. 작년 6평 문제도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시작된 계산지 6평 문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갖 괴상한 풀이들이 막 생겨요. 대칭성 써가지고 뭐 5가지로 문제를 푸네. 작년 6평에서 난리가 났었어. 6평 12번이었나? 이게 오답률 1등이었거든?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멘탈 확 갔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니 이건 뭐 대단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막 대칭성 뭐 4-5가지 문제풀이가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오버하시네. 아니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 꼬였다고 그걸 복잡하게 보려고 해? 수학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표현이 맞긴 한데 내가 시험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무리야. 계산 잘 마무리하면 되는 거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돼 버렸어. 그래서 올해 6평 22번을 보면서 야 이거 웬일이니?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기 또 22번을 보면서 얘들 봐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로그 문제 가지고도 충분히 너희들 변별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자신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얘는 복잡하게 안 나왔어요. 삼각함수는 약간 뜨거운 감자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률 예측이 좀 안 되지 않을까? 이건 어려우면 정말 한도 끝도 어렵거든. 없이 어렵거든요. 삼각함수 문제 선생님도 만들어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최근에 삼각함수 문제 되게 어려운 거 하나 풀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진짜 완전 헬이거든. 헬. 그러니까 난이도 예측도 불가능하고 정답률 예측도 불가능해서 약간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손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킬러 문제 야 너무 서운하지 않아? 야 나도 한번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수능에서는 삼각함수 문제가 조금 꼬일 수 있으니 여전히 좀 준비를 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22번 가보죠. 22번 이 문제 뭐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y는 로그 2x야 그죠? 위에 두 점. 자, 로그 2x를 먼저 그리지는 않겠지. 먼저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두 점 a, b가 있고요. A에서 직선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여기서부터 그리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어, 내가 보기에. 그냥 점 찍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에서는 얘가 유용하게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Y는 X라는 녀석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로그 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가 이쪽인지 B가 이쪽인지 모르지만 A, B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에서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수선의 발. 근데 얘가 결국엔 그 P를 연장하게 되는 거잖아. 그 연장하는 Y절편이 위에 찍힌다는 얘기니까 여기 A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 B가 있겠구나. 그럼 여기 어딘가 A가 있겠고 여기 어딘가 B가 있겠죠. 대략적인 위치밖에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저 Y는 X의 수직인 무슨 선? 직선이라는 거죠. 직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절편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놈이냐면 이걸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한다. 그럼 이거 평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평행하게 간 거죠. 평행. 선생님이 평행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수직, 여기도 수직. 그러면서 너가 평행? 그래? 알았어. 대칭 위치니까 너를 Q라고 할게. 그런 다음에 또 Y절편 얘기를 했으니까 연장선 쓰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거리를 설명했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하자? 2분의 1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그냥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좀 더 읽어봐야겠네요. AB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AB의 기울기, 그러면 진짜 AB의 기울기니까 그래 알았어. 너희 둘의 좌표에 대한 표현이 필요해. 그죠? 그렇게 주어진다. 그런 다음에 삼각형 AP 큐비라고 그랬나요? AP 큐비? AP 큐비.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건데, 자, 무슨 꼴이야, 이거? 사다리 꼴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거 평행하다고, 이거 둘 사이 거리가 필요하겠고, PA, 점 사이의 길이, 그 다음에 큐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건 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시작을 뭘로 해야 되냐? 평이하게 한다. 자, 모르니까 너 A, 이렇게 잡고, A와 B 두 문자를 구하는, 자,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만 만들면 된다. 그래서 평이한 사점이라고 표현한 거죠. 평이한 사점. 자, 풀이가 아주 쉽지는 않지만 평이한 사점이다. 이렇게. 로그 2의 B라고 놓자. 그럼 내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 절편 얘기를 했으니까 직선 AP를 이거 자연스럽게 구하는 거잖아요. 직선 AP. 근데 직선 AP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맞죠? 그지? 수직이니까. 수선해봐요. 그럼 지나는 점 X 마이너스 A 플러스 로그 2의 A로서 당신의 Y절편은 A 플러스 로그 2의 A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선 BQ도 풀이 과정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은 같은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너도 뭐야? 톤이 똑같아요. 완전히. 시계 모양이. 로그 2의 B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당신의 Y절편은 B 플러스 로그 2의 B인데, 자, 지금 상황이라면 얘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너한테서 널 빼. A 마이너스 B 잡아놓고 로그 2A. 그럼 이 로그 연산으로 들어갈 건가 말 건가? 뭐 들어가도 좋고요. 분모로 이렇게. 안 들어가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2분의 13이라고 표현되는 게 하나의 조건이고요. AB에 대한 기울기. 껌인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굴 앞에 써주는 게 좋냐면 이게 A가 앞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A, 로그 2A 한 점, B, 이러면 순서 맞추기에는 훨씬 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죠. 그럼 연립방정식이라고 했다고. 크로스 이렇게 가면 되니까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2의 B를 그냥 7분의 6 B 마이너스 A라고 놓고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그죠? 네가 7분의 6 이렇게 됐으니까 7분의 13이라고요. 이게 7분의 아니지? 잠깐만. 이걸 B 마이너스 A라고 썼어. what? 조심해. A 마이너스 B죠. 잘 썼지?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7분의 13A 마이너스 B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요. 2분의 13이다.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가 2분의 7이 되나요? 2분의 7. 맞아? 그럼 A 마이너스 B가 2분의 7이니까 이게 얼마? 이게 3이죠, 3. 그러니까 로그 2의 B분의 A가 3이므로 요게 8이지, 8. 그러니까 A가 8B지, 8B. 마지막 연립. 그래서 B 자체가 2분의 1인가요? 맞냐? 그지? 그럼 A가 얼마야? 4. 그럼 좌표 다 찾았고, 이제 넓이 구하러 가려면 이거 좌표 정보만 다 찾으면 되니까. 좌표 정보만 찾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라지 A는 그래서 얼마야? 4,2가 되는 거죠. 그럼 라지 B는 B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Q는 이게 대칭 위치니까 마이너스 1, 2분의 1인 거고요. 자, P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 그럼 P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P는요, Y는 XB의 점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까? 요 녀석과 Y는 XY 뭐 교점 얘기인 거잖아요, 그냥. P는. 그러니까 P는 뭐라고 써주면 돼? 이항하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X 나오니까 2X. 그러므로 너는 2분의 A 플러스 로그 2A,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P라는 점은 A가 4였으니까 3이네요. 3,3 이렇게 다 줬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자, 둘 사이에 어떤 거리인데 이것도 뭐 어렵게 볼 것도 아닌 게, 봐봐. 이걸 뭐 빼가지고 정리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얘 X좌표, 얘 X좌표가 차이가 얼마야? 1이잖아, 1. 그럼 여기서 내가 직각 이등변 이렇게 보니까 1대 1대 루트 2, 이거 루트 1이라고 이거. 그럼 요 녀석의 X좌표는 얼마? QX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이 B의 X좌표가 얼마?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좀 잘못됐네.
왜냐하면 내가 임의로 찍었으니까 점의 위치는 특정할 수 없죠, 원래. 맞아? 그러니까 그냥 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좀 이해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얘랑 얘랑의 차이가 2분의 3이야, 2분의 3. 그럼 여기도 2분의 3이고, 그럼 얘들의 길이는 2분의 3 루트 2라고요. 개형이니까.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표현되는 저 B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하면 되니까 직선 AP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완전히 정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4,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이 직선에서부터 뭐 B까지의 거리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B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1. 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이게 높이가 되겠죠. 루트 2 이렇게 잡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럼 2 루트 2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여기 2 들어가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그럼 절대값 붙었으니까 14. 괜찮아? 그게 두 사이의 그냥 거리. 그럼 그게 그냥 높이, 변변, 두 밑변 이렇게 보통 부르죠? 끝났다. 2분의 1 루트 2 더하기 2분의 3 루트 2였죠 아까? 곱하기 2 루트 2분의 13.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2분의 5인데 이거 루트 지워지지 2. 그러니까 2분의 13. 8분의 65. 약분은 안 되네요. 8분의 65. 74. 이렇게 답이 나오지. 어렵나?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준킬러가 쭉 지뢰밭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 맞긴 하지만 평이한 출제다. 내가 사실 인스타에다가 그렇게 올렸거든. 평이한 출제다. 욕 얻어먹을 소리를 했습니다. 시험 본 애들한테 평이하다 그러면 제일 짜증나거든. 네가 가서 봐라 이 자식아.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봐라. 평이해? 야, 네 얼굴을 평평하게 펴버리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제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뭐 기분, 감정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주 어려운. 근데 이제 수험장에 앉았을 때 그 느낌은 내가 얘기했잖아. 본인이 기록해 놓으라고요. 내가 이걸 어떤 긴장감에 의해서 이거를 잘못 봤다거나 아니 문제를 복잡하게 봤다거나 복잡한데 안 복잡하게 봤다거나 그런 것들은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메모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한 오답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감정과 그 문제를 바라봤던 태도는 나밖에 모르거든. 네, 그죠? 그게 이번 시험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과탐 가는데 집중력 떨어지더라. 체력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리고 수능 지급하자는 거에 대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날이 춥잖아. 그리고 거기는 내가 익숙한 장소가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게 첫 번째야.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건 냄새마저도 달라. 그러니까 이거 봐봐. 냄새마저도 달라요. 온풍기에서 나오는 냄새마저도 달라. 근데 그런 어색함이 사람을 되게 긴장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수능이 좀 가까우는 시점에서는 그 익숙한 공간을 가끔씩 좀 벗어나가지고 시험 보듯이 앉아 있어야 될 필요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스터디 카페를 간다. 안 가던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시간 맞춰놓고 문제 풀고 이러한 것도 필요해요. 낯선 곳 그리고 사실은 집중이 되지 않을 만한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거야. 뭐가 문제냐면 저 히터에서 갑자기 덜덜덜덜 소리가 계속 나. 짜증 막 장난 진짜 짜증나. 왜? 나 시험 보러 왔는데 일생일대 시험인데 저게 덜덜거리네. 근데 어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앞에 앉은 놈 다리 떱니다. 다리 떠. 와 미쳐. 그냥 등에 칼 꽂고 싶어요. 막 이렇게.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칼 꽂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흔들림 없이 문제를 풀 거면 평소에 연습은 좀 잘 돼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시험을 봤을 때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태도나 그리고 아까처럼 체력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순간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 내가 무슨 시간에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 시험을 뭐 잘 봤어 혹은 못 봤어 이런 것들 다시 경험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마지막 이제 학교 모의고사를 볼 건데 교육청 이때도 교육청 이러면 안 되고요. 이때도 동일하게 자 문항의 구도는 다를 수 있고 수능과 발문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이기 때문에 이때도 내가 어떤 실수 요소 또는 뭐 체력 관리를 잘못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놔야 되겠죠. 점심시간도 이 수능장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예전에 수능 볼 때 날씨가 꽤 추웠었어요. 그때도 11월이었는데도 좀 추웠었던 경험들이 좀 많았거든. 되게 두꺼운 요즘에 되게 따뜻해 대부분. 근데 이제 추운데
교실에 급식실이 잘 안 돼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급식실 한꺼번에 애들이 다 못 들어가니까 그냥 교실에서 먹어야 돼. 교실에서 먹어야 돼. 근데 자기 혼자 교실에서 먹기 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먹은 거야. 먹고 체하죠. 야, 날 차가운데 밖에서 도시락을 까먹으면 이거 체하지. 체해가지고 수능 망치는 애도 있어. 이런 변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평소에 안 먹던 음식 싸가지 말고. 아, 오늘 우리 아들이 시험을 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도시락을 싸줘야 되겠다. 아니, 그냥 평소에 먹던 거 들고 와야 돼. 대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부모님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도시락에다 편지 쓰지 말라고.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런 거 있잖아. 시험을 잘 봐야 돼. 근데 여기다 보면 울컥하거든. 감정적인 동요가 생기죠. 이거 되게 안 좋거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편지 쓰지 말라고. 절대. 그리고 여기 도시락에다 막 미키마우스 이런 거 그려놓지 마시라고. 짜증납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먹던 거 그냥 보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점심시간도 내가 어색한 장소라고 그래서 찬 데 가서 먹거나 이러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과식할 것 같거나 조금 속이 안 좋다 싶으면 안 먹는 것도 나아, 차라리. 좀 적당히 한두 숟가락 딱 먹고 그냥 간단하게 배 채우고, 야,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약간 당 성분과 포도당이 들어간 것들 가지고 그런 걸로 그냥 영양 보충만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꼭 그런 데 가면 체하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특징, 나는 좀 긴장이 높아지면 체한다. 이런 것들도 본인이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긴 하니까. 그죠?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대한 어떤 임상 실험을 한 거라고 봐야 돼, 오늘. 그런 기회는 되게 많지 않잖아. 우리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예전에 논문 쓸 때 선생님이 많이 했었던 게 첨사학이었거든. 첨사학이 아이들의 성적을 바꿀 수 있는가. 이게 선생님이 석사 논문이었거든.